이달의 신제품 소식을 요약해주는 꽤나 헌신적인 콘텐츠 디몽크의 테크5입니다. 3월, 이달에는 어떤 신제품들이 있었을까요? 매력적인 제품 5개만 엄선해봤습니다. 과연 5개뿐일까요? 함께 보시죠. 창조의 원동력, 놀라운 컴팩트함, 빈틈없는 연결성. 말은 참 잘해요. 애플이 새로운 맥 데스크탑을 공개했습니다. 맥 스튜디오. 9.5cm 높이의 나름 아담한 크기, 속을 꽉 채운 데스크탑이죠. 6개의 썬더볼트 4 포함 전후면 12개의 포트를 넣어줌으로써 유저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최대 5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장된 SoC입니다. M1 그리고 M1 Max에 대해서는 이전 테크5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한 M1 울트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M1 Max 칩 2개를 이은 모델로 최대 128GB의 통합 메모리, 800GB/s의 메모리 대역폭을 갖게 됐어요. 2배로. 코어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20코어 CPU, 최대 64코어의 GPU, 32코어 뉴럴 엔진. 말 잘하는 애플 측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전력의 엔벨로프에서 16코어 PC, 데스크탑용 칩 대비 최대 90%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전력 소모율도 무려 100W나 더 낮다고 하고요. 그냥 성능도 좋은데 전성비까지 좋은 거죠. 그리고 최대 퍼포먼스를 위해 내부에는 두껍고 거대한 쿨링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거대해봐야 뭐 얼마나 거대하겠냐마는 이 크기에 구조적으로 보면 꽤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덕분에 맥 스튜디오는 최대 18개의 8K 프로레스 422 동영상 스트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테니까 쉽게 풀겠습니다. 고해상도 영상 편집까지 전혀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어디든 끼워 넣을 수 있는 작은 크기에 이 정도 퍼포먼스 절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는 확실한 장단이 있습니다. 장점은 방금 전에 말한 것들이 다고요. 단점은 비싸다는 겁니다. 맥 스튜디오 M1 Max 모델이 약 270만원부터 시작되고요. 울트라가 적용된 모델은 약 54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을 위한 하드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모니터 5개를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애플은 이번 맥 스튜디오와 함께 5K 해상도 디스플레이까지 세트로 선보였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최대 600니트의 밝기, 10비트 컬러 뎁스, 트루톤 기술, 6 스피커 시스템을 내장한 모니터입니다. 애플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늘 좋았습니다. 늘 비싼 게 문제였죠. 이것도 마찬가지. 가격은 2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탐욕을 좀 덜어드릴까요? 27인치입니다. 제 눈에는 너무 작아요. 분명히 해두죠.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겁니다. 부자였으면 샀지. 돈이 넘치면 샀지 당연히. 삼성전자도 신제품들을 내놨습니다. 갤럭시북 2 프로 시리즈, S펜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를 뒤집어서 쓸 수 있는 360 모델,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갤럭시북 2 프로,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가지예요. 각각 13형 모델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삼성전자의 최신, 최고급 모델만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가장 저렴한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에게 제가 직접 빌려달라고 한 모델이거든요. 갤럭시북 2 프로 13. 갤럭시북 프로는 극강의 휴대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울트라북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13형 모델이 제 눈에 띈 거예요. 제일 작고 제일 가볍거든. 11.2mm의 두께, 870g의 무게. 대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180도로 꺾이거나 5G 이동통신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깡통스러운 녀석이죠. 그러나 초경량 노트북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전 모델 대비 두께나 무게는 동일해요. 그냥 최신 사양이 적용된 갤럭시북의 후속기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고로 이전 모델을 쓰고 있는 소비자분들이라면 굳이 기변할 이유는 없습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최대 LPDDR5 32GB 온보드 메모리, PCIe 4.0 1TB NVMe SSD가 탑재됐습니다. SSD는 정말 빨라요. 제가 써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3형 모델에는 외장 그래픽 없습니다. 더 밝아진 F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요. 디스플레이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응답 속도도 제법 빠르고요. 삼성전자는 이런 생생한 디스플레이로 게임, 영화 등의 콘텐츠를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게임을 쾌적하게 구동할 수 있는 사양은 아닙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뭘 해? 갤럭시 에코 시스템을 잊을 뻔했네요. 갤럭시 기기 간 파일 공유가 더 쉬워졌습니다. 갤럭시 탭,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모든 장치 간 데이터를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빅스비와 함께 음성 명령으로 훨씬 간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국내 경우 아직까지도 윈도우 음성 비서인 코타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빅스비는 당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갤럭시북 2 프로 13, 삼성전자 공식 스토어 기준 226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초경량 디자인에 주요 사양을 고려하면 가격은 그래도 적당한 편입니다. 갤럭시 생태계에 꿈과 희망이 가득한 소비자들에게는 절대 나쁘지 않은 비즈니스용 노트북입니다.
갤럭시에 꿈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애플로 가셔야지. 미국의 음향기기 제조사 스컬캔디가 맥주 제조사 버드와이저의 스타일을 담은 오디오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다임, 인디 이보, 세시 이보 무선 이어폰, 크러셔 이보, 블루투스 헤드폰 이렇게 4종입니다. 새로운 신제품들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제품들의 버드와이저 스타일을 입혀서 다시 판매하는 겁니다. 콜라보 한정판이죠. 상당히 인싸스러운 배색이 특징입니다. 스컬캔디의 제품 디자인은 이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굳이 이 콜라보 제품들이 아니어도 잘 빠진 모델들은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끌리는 모델은 역시 크러셔 이보입니다. 스컬캔디만의 특허 기술인 크러셔 햅틱 베이스 기술이 특징입니다. 저음역대 특정 주파수에 반응해서 진동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레이저의 하이퍼센스 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헤드셋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 기술은 블루투스만 지원합니다. 무게는 312g, 배터리 수명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 수명은 꽤 기네요. 스컬캔디, 버드와이저 콜라보 시리즈는 현재 국내 스컬캔디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블루투스 헤드폰은 약 24만원입니다. 인싸들이 참 좋아하는 브랜드 스컬캔디였습니다. 비록 저는 아싸지만 탐나네요. 플랜테리어, 플랜트와 인테리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제조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LG전자입니다. 바로 이전에 티운이라는 식물 생활 가전을 내놨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식물 재배를 참 날로 먹는 제품이었죠. 당시 테크5에서 이를 놓쳤었는데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LG전자가 티운 미니를 출시합니다. 말 그대로 미니, 작은 크기의 티운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게 기존에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여튼 보다시피 기존 제품처럼 폐쇄적인 사각 박스가 아닙니다. 때문에 통풍 시스템이나 온도를 조절해주는 인버터 컴프레서 등의 기능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온도 상태 표시 등과 LED 조명은 포함되어 있어요. LG 싱큐 앱도 지원합니다. 덕분에 식물 관리를 더 영리하게 할 수 있죠. 물, 영양제 부족 알림이나 조명 시간이나 밝기도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식물 성장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저 헤드밴드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손잡이? 상단 LED 불을 더 높일 수 있고요. 역시나 전용 씨앗 키트를 넣어서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쌈추, 루꼴라, 메리골드 등의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죠. 티움 미니 약 20만원, 씨앗 키트는 약 23,000원입니다. 씨앗에 돈 2만원 쓰기가 아깝다면 저처럼 그냥 화분에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티운 이런 거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어. 물론 빨리빨리 키워서 잡아먹고 싶다면 티운은 꽤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이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나쁘지 않고. 나도 한번 사볼까? 콤팩트 카메라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가지죠? 그중 하나입니다. 리코 GR3X 2400만화소 APS-C 포맷의 똑딱입니다. ND 필터를 내장하고 40mm f2.8 단렌즈가 적용된 제품이죠. 그런데 카메라에 관심 좀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GR3X는 이미 2019년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신제품 아닙니다. 그래서 GR3X 어반 에디션이죠. 실질적인 사양은 이전과 같고 한정판 디자인, 액세서리까지 추가된 패키지예요. 어반스러운 메탈 그레이 컬러, 네이비 컬러의 렌즈링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부팅 화면에 어반 컨셉을 상징하는 스트릿 뷰 이미지도 함께 노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된 포인트가 좀 더 있어요. 스냅, 거리 우선 모드가 제공되고 새로운 초점 모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그렇듯 여기에 맞춰서 역시 기존 모델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다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분들은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보고 구입하는 한정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뭔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전세계 2000대 한정 판매입니다. 어때요? 좀 끌리시죠? 근데 저라면 솔직히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보다 훨씬 편하고 영리한 기능을 내장한 콤팩트 카메라들은 제법 많거든요. 단렌즈라는 것도 제게는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리코의 GR 시리즈는 자신만의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는 기종입니다. 특히 작은 크기 때문에 스냅 사진용으로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평가도 나쁘지 않고요. 사진가를 위한 장난감이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격과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4월 출시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기존 GR3X 모델 경우 국내에서 약 150만원에 판매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180만원 정도에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동영상용 아닙니다. FHD 영상 레코딩을 지원하긴 하는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끝내면 또 아쉬워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빠르게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DJI가 차세대 상업용 드론 매트리스 30을 공개했습니다.
30라고 읽어야 되나? 이전에 출시됐던 상업용 드론 M300 모델보다 부피는 훨씬 작습니다. 덕분에 최대 82km의 속도로 어디든 날아갈 수 있고요. IP55 등급의 방수 방진과 더불어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 범위의 환경에서도 무리 없는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7인치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된 새로운 컨트롤러를 활용하며 논스톱 운영을 위해서 접이식도까지 따로 판매한다고 해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그림을 DJI가 완성하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업용입니다. 멋진 비디오 촬영을 위한 게 아니라 산불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드론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1200만원, 도까지 포함하면 약 4100만원입니다.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제품인데 기술의 발전은 알고 가셔야죠. 레고의 신제품입니다. 백투더퓨처 타임머신 드로리안입니다. 들로리안이라고도 하죠. 1980년대 DMC가 만든 차량이었는데 꽤나 미래적인 차량 디자인 덕분에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이 차량을 타임머신으로 사용하면서 꽤나 유명해진 모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DMC 파산 이후 이 들로리안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비운의 차량으로 불리기도 했죠. 여튼 이전에도 타임머신 드로리안은 레고로도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품질 차이가 제법 큽니다. 그때는 아이디어였고 이 녀석은 크리에이터 라인업이에요. 부품 수만 해도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브라운 박사와 마티 피규어를 껴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늘 그렇듯 여러 기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바퀴가 접히는 것, 그것도 좋은데 3가지 버전의 드로리안을 하나의 세트로 모두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 버전별 드로리안을 꾸며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참 레고가 머리를 잘 썼어요. 마니아라면 이거 한 개 사는 걸로 끝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영화 백투더퓨처를 소비했던 30, 40대 소비자분들에게는 이거 참 참기 힘든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약 22만원, 4월 1일 국내 출시됩니다. 이것도 사야 될 것 같은데.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에 이제서야 VRR을 업데이트해준다고 합니다. VRR의 목적은 화면 찍김, 테어링 현상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엔비디아의 G싱크, AMD의 프리싱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HDMI 2.1 기반으로 적용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이미 다들 쓰고 있지만 콘솔 게이머가 아니라면 당장은 낯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VRR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플스5는 VRR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의 게이머들에게 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꽤나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업데이트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3월의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늘 하고 보면 뿌듯한데 이게 하는 게 힘든 콘텐츠예요. 무튼 이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게임5로 가야 돼. 나는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티운 좀 끌리네. 직접 한번 써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좀 후기가 좋으면 제가 한번 사보고 아니면 그냥 키우던 대로 키우게.